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아침이 시작이 됐네요. 근데 5월도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주말이 오늘부터 시작이죠. 오늘 내일 지나면 또 3일의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절들이 참 많은데 저녁에 이렇게 오다 보면 예쁜 등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세상이 참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일, 건강한 일,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카페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를 막판에 우리는 상승할 거다.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자. 뭐 죽더라도 한번 사자. 우리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뭐 5시까지는 별 문제 없고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오르면서 20%까지 올랐다. 18%, 후반 이렇게까지 지금 조정을 살짝 있는데 엄청난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과연 한국 시장에서 숫자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고 관련 종목들이 누가 튈 것인지,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그 난관을 반도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미중 간에 지금 반도체로 둘이 치고받으면서 난리가 났는데 한국 건 때릴 수가 없죠. 중국이 한국마저 때리면 자기들은 반도체를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갈등 속에서 반도체 업종 자체가 불안정하고 부정적 요인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던 거죠. 오늘 뭔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뻥 뚫어주는 그런 대박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둔탁한 조정은 언제 마무리되나? 이 가장 원시적으로 싸우고 있는 미국의 의회를 보면은 저게 정말 민주주의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미국 정부의 예산 지출을 줄여라. 이 분야가 큰 문제인데,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IRA법이라고 자기들의 이제 향후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려면 뭔가 얼굴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내세울 게 IRA법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줄여라, 지출을 줄여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쉽게 뭔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엔비디아의 선전이 오늘 눈에 들어온 싱그러운 5월의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다우 0.77, 나스닥 0.61, S&P 0.74. 뭐 시작하자부터 빠져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장 막판까지도 장 막판에 살짝 돌리긴 했지만 이걸 돌렸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하루. 어제 오늘 이틀간 조정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다. 좀 둔탁한 조정인데 오늘 정도면 뭐 거의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항상 크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거죠. 부채 한도 협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살릴 듯.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죠. 네, 이제는 대형 우량주 딱 4개 섹터가 딱 정해진 거죠.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잡주 5개가 이제 뭐 재건주까지 뭐 이런 잡주가 재건주가 들어가는데 이 5개가 막 순환매로 돌고 어떤 날은 3개가 오르고 2개 섹터가 오르고 아주 정말 눈알이 핑핑 돌 정도로 잡주들의 시장 뭐 이런 시장들이 돌고 있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많은 잡주들을 봤는데 또 보면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 야, 막 이렇게 놀라는 거죠. 네. 당분간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네, 시장은 2,500을 두고 2,6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2차 전지도 박스권 트레이딩, 반도체도 박스권 트레이딩, 제약바이오도 박스권 트레이딩, 전부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재건주는 한두 개만 사고 던져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비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미국과 유럽인데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주는 거죠. 유럽이 주고 유럽이 또 우리에게 주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이지. 우리가 유럽에 들어가서 저 나라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 어려울 거. 저 나라는 사실 땅덩어리 없는 거 식량, 곡물 이런 거나 뭐 소재, 뭐 광산, 광물 정도이지 석유도 나지 않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지행을 한다는 건지.
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다. 무기는 팔아먹을 수 있겠죠. 네, 무기는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재건주의 가장 큰 핵심은 방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경TV가 지난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메카시 하원 의장, 지출 삭감 없다면 협상 진전도 없다. IRA 입법에 대해 손을 대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확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앨런 미 재무부 장관, 부채 한도 상향 없으면 6월 초 디폴트 거의 확실. 엔비디아 매출 EPS 예상 상향, 시간에 15% 급등, 더 급등했죠. FOMC 올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인상과 동결의 의견이 분분했다. 시장은 동결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미 4월 CPI, 영국 CPI가 전년비 8.7% 올랐는데 13개월 내 최저다. 이 영국이란 나라 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선진국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에 가서 살아보면 영국은 우리나라만 못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이 돼요. 삶의 질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맨체스터에서 좀 살아봤는데 영국은 우리나라가 이미 이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중 마이크론 제재 근거 없다. 동맹과 함께 맞설 것이다. 치고 봤는데 유탄이 마이크론에 넘어가고 떨어졌고 오늘 보니까 마이크론은 또 오늘 하락장에서 0.72%가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에서 반도체법 지원 수준 한국, 대만, 중국보다 적어. 인니 알루미늄 원료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했다. 알루미늄 가격이 오늘 또 올라갈 확률, 코리아 납은 당분간 허용을 한다. 그래서 오늘 알루미늄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우리가 꾸준히 사야 됩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알루미늄들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운에 맡겨야 되죠.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눈에 띈 게 달러 지수가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103.68까지 올랐는데 결국 금은 빠지고 달러는 올라갔다는 것은 달러는 부채한도 협상에 반응을 하고 있고 금은 부채한도 협상은 전체적으로 플라이트 퀄리티는 아니다. 안전자산 선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 가격은 빠져서 1960달러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무섭게 올라옵니다. 오늘 2년짜리가 9.9bp나 올라오죠. 네, 4.372까지 2년짜리 금리가 올라와 있는 불안한 모습이죠.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3.741%, 4.3bp나 올라왔죠. 미국의 단기 금리가 무섭게 올라오면서 불안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1년 오바마 정부 때 부채한도 협상 때 어제도 이야기했죠. 쭉 금리가 단기 고점을 찍다가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니까 금리가 반토막이 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립니다. WTI는 0.15% 상승해서 73.91달러. 테슬라가 1.77% 하락을 했네요. 애플은 0.12%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봤을 때는 장외식 종목 14.63인데 한 18%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예상 매출은 65.2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71.9억 달러가 나타난 거죠. EPS도 0.92달러인데 1.09달러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영한 또 향후의 전망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반도체와 DDR5 AI 시장을 구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TSMC 0.97%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79% 상승해서 66.53달러 한 대 얻어맞다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오늘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며 0.96% 상승, 노블록스 1.15% 상승.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을 했네요. 26,276달러. 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비트코인에 많이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부채한도 협상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안정할 때는 비트코인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플라이트 퀄리티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위험 자산을 회피할 수 있는 주식이나 이런 자산을 회피해서 금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다. 그냥 겉으로는 치고받지만 저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숙명론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이. 간단하게 미국의 여러 경기 지표와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첫 번째는 경기 선행지표는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실물 경기는 나쁘지 않다. 이 사이에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좀 고민스러웠는데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께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급락 속에 실질 경기 사이클은 양호다. ISM 제조업 지수 부진과 함께 미국 경기를 선행하는 경기 선행지수의 급락 현상은 분명히 미국 경제의 침체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중이다. 그렇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나 과연 침체에 정말 진입했는지 그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은 경기가 둔화되었지만 침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성장할 가능성도 낮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경기 선행지표와 실물 경기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의아하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와 실질 경기 간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뭔가? 첫째는 공격적인 금리 현상의 역효과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센티가 망가지면서 생각보다도 경기 선행 지표를 위해서 포함된 지수들에게 악영향을 너무 일시적으로 많이 미쳤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번째에 있다. 새로운 산업과 다음에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변화. 기술 혁신의 새로운 신사이클에 들어왔고, AI라든지 이런 신사이클, 로봇 뭐 이런 것들, 서비스 산업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성장을 했고, 우리가 코비드를 겪어보면서 사람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목마름, 리쇼링, 미국으로 공장을 끌고 들어가는 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미국 제조업 생산을 견인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일부 산업에 차별적으로 호재가 작용하고 있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국 제조업 지수를, 제조업 현황을 방어해주고 튼튼하게 해줬다. 이게 이제 경기 선행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에 오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한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는 50년대생들이 다 은퇴를 많이 하고, 그렇죠? 새로운 세대들이 인력이 부족한, 숙달된 인력이 부족한, 그리고 한쪽에서 인력이 남아도는데 다른 쪽에서 새로운 산업과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또 인력을 뽑아가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미국 시장에 나타나면서 기존의 전통의 숫자로 지표로 측정을 했던 경기 선행 지수들이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지수들이 현재의 미국 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괴리가 나타난다. 따라서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ISM 제조업 지수를 보고 미국의 향후의 전망과 주식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주택 경기의 연착륙과 정책 효과 등에 따른 건설 투자 확대가 나타나면서 가장 어떤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하락을 멈추게 하는, 오히려 든든하게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경기 연착륙 흐름 속에 니쇼링 효과 및 인프라 투자 등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과거와 달리 고금리에도 건설 투자 증가율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도 이전 경기 선행지수 조정 국면과는 차별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이 최소한 올해 상반기, 올해 안에 중에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 될 수 있다.
즉 미국 하반기 경기 침체보다는 로우 랜딩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네. 병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노 랜딩. 부드러운 랜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속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은 우리에게 지표적으로 큰 실망감을 줬지만 엔비디아라는 그런 멋진 녀석으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과 AI 시장에 새로운 기운을 넣어줄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 카피 친구들은 흥분되게 또 오늘 하루를 보죠. 어제 우리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에 몰빵을 한번 해보자. 몰빵이라는 표현보다는 투자를 집중해보자라고 우리가 으쌰으쌰 했었는데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오늘 많이 터지면 여의도에 전부 모여서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제가 상담을 거의 세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뭘 사야 될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건전하고 유흥무와 웃기신 분들 되게 많아요. 답글에 그냥 젠때기는 재는 거야. 다양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발 좀 반등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한 조정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고 약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내일은 또 오히려 주말이 시작되고 3일의 연휴가 끼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이 피크와 하이라이트를 칠 것 같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가시는 분들은 오늘 플러스 15% 정도에서 매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네. 즐겁고 멋진 하루, 기대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